선생님의 종목이 좀 많이 올랐나요?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욱 씨에게 이재명 정부를 믿고 풀매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 게 불과 2주 전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현재 15%가 와. 넘어섰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2주에 15% 이게 뭐 말이 나라냐 이게? 아 2주에 15 무슨 러시안 캐시야 뭐야? 근데 사실 저도 고리 대금이야 뭐야? 깜짝 놀라는 게 네. 사실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숨고르기 있겠지. 숨고르기 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또 올라가?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예, 너무 기분 좋은 네. 나날입니다. 네. 2주 전에도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재명 정부를 믿고 한번 들어가시죠 했거든요. 아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복이 오는군요. 그렇죠. 네. 믿음이 예. 부족하시구나. 하지만 뭐 투자는 투자고 일은 또 일이니까. 아 일은 또 갑니다. 요럴 때 일을 대충 한다. 그럼 예. 바로 나락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일을 잘해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네. 정상화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매불쇼가 일 잘하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활성화 국면이 아닙니다. 정상화 국면. 정상화. 그러니까 나쁜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다 걸러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또 배운 분들도 주식으로 재미를 못 본 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여리 양지여리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선순환 구조로 갑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뭘 재미를 봐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도 역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아,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식식이 신장식이 인터요. 네. 네, 맞아요. 네,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다. 예, 이 저작권 이슈 때문에 저희가 띄워드릴 수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경제적인 이슈를 쏙 뽑아서 저희에게 쉽게 전달을 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됩니까?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아니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되나 정말 다들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하죠. 예, 된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늘 올라갈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고 묻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들어가셔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욱 씨 씁쓸해하지 마시고요. 방송도 집중해서 해야죠. 집중합니다. 우리.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여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네. 제가 의원님에게 네, 변호사이기도 하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냉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외교 분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굉장히 잘할 거라는 건 검증이 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실력이 좋다는 건 다들 인정을 했었기 네. 때문에 행정 사법은 가능하겠지라고 했는데 네. 외교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든지 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차갑고 냉정한 부분들 많이 강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외교는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지난번 첫 번째 정상회담 미국 가고 있을 때 보고 의외로 그 저는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해가지고 요 한 달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 대한민국 유사일에 처음으로 나타오는 행정 달인형 대통령이다. 행정 달인형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 평가는 많았어. 네, 행정 달인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G7 때 그때 그 룰라 대통령 어깨 두드리면서 이렇게 상담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뭉클했어요. 뭉클했어 그거는. 그 선방공 손가락이 잘린 선방공 맞아요. 대통령 룰라,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대통령 이재명. 맞아. 두 사람이 또 사법 피해를 그 검사들한테 얼마나 맞아요. 핍박을 받았어요. 룰라 네. 대통령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그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유머러스하게 사람 관계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외국 정상들이랑. 유쾌해요, 유쾌. 그 머리가 쭈뼛쭈뼛 설만한 농담도 막 하잖아요. 네. 통신보한 백도어. 네. 기재미하고 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데 네. 그런 관계에서 신뢰를 맺어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평을 훨씬 더 넓혀가는 그렇습니다. 성장형 캐릭터가 맞다. 네, 확실히 그 해안이 없는 두 분의 의견 저는 잘할 줄 왜 알았어요. 물어봤어? 저는 잘할 줄 알았죠. 그러면서 주식을 그렇게 사요? 믿음이 부족했잖아. 아이고. 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시잖아요 야, 지금. 오늘 다룰 내용 많습니다. 박수상만큼 네. 믿음이 부족하신 자, 분이. 해안이 없는 두 분의 의견 네. 들어봤고요. 저는 외교 잘할 줄 알았죠. 네. 오늘은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텐데 일단은 그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의 태도, 네. 외교의 언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서 오, 네. 요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일본 기자가 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극우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와, 이거 너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질문이고 까다로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건 뭐 과장이 아니고 외교 천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일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극우라는 평가도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 언론에서 아마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좀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좌인데 걱정된데 대박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그냥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죠.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표현 중에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미치네.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딱 진짜 저거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뭐 내용- 너네도 나 극자라고 걱정했지? 예. 야, 이건 미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거 옆에 다카이치 총리가 듣고 있었잖아요. 오빠! 그러고 달려가니까. 참고로 다카이치 총리 나이는 더 많습니다만 네. 어쨌든. 와. 야, 야, 대박이다. 저거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까 싶을 저는- 정도로. 와. 생각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저 질문 자체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근데 저렇게, 진짜 네. 굉장히 대답하기가 까다롭지. 그러니까요. 대답 자체가. 네. 그런데 너네도 나 극자라고 걱정했지. 야,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대답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게 된다. 아. 나라 전체를 봐야 된다. 네. 너무나 진짜 명장면이어서 네.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11월 1일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가량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뭐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테고
일단은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선물 교환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진핑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측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시진핑이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바둑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요거는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 장면부터 잠깐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李在明总统特意为习近平主席准备的礼物。 예, 저희 한국 초국과 아주 정교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자나무로 만들었던 원 是用 비자 粉木做 원 的榧木，是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전 7기 자개 원형 쟁반입니다. 是用螺钿漆器做的一种圆形的盘。 LG에서 만든 영양 크림하고 아이크림입니다. 这是我们韩国的一个化妆品品牌，也就是 LG 所创作的厚的一个营养膏和眼霜。女士用的。是的， 여성용이죠. 是的，是的，女士用的， 대상일 겁니다. 是给女士的。 야, 그 바둑판 이재명 대통령이 왜 두들겼는지 모르지. 왜요? 왜 뚜루뚜루? 그게 저 봄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급 바둑판인데 네. 왜 최고급 바둑판이냐면 바둑알을 저기다 놓으면 그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야. 놓을 때. 놓을 때 그 손맛, 느낌이. 귀맛이 기가 막히네. 나는 잘 몰라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들려준 거야. 그리고 바둑판을 왜 준비했냐? 11년 전에 바둑알. 방한했을 때 바둑알을 우리가 선물해 줬는데 바둑알을 놓을. 아, 그렇군요. 진짜 세심하게 다 네, 준비했네요. 네. 네. 자, 이제는 조금 살 떨리는 순간. 안전벨트를 살 좀 떨리는 매고. 순간. 예. 조금 간담이 서늘한 장면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쪽이 선물 줬죠? 네. 중국이 이제 답례품을 준비를 했는데 네. 중국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샤오미 휴대전화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뼈 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시진핑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전쟁이야. 이거 그냥 전쟁 나는 거야. 야, 그런데 시진핑이 거기에서 자기 비하성 유머를 딱 던지면서 네.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살 떨리는 장면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와. 아. 미국하고 중국 가장 예민한 이슈. 네. 보안. 이거를 그냥 쳐버렸어. 근데 이거를 시진핑이 자기 비하로 받아줬어. 그러니까 2018년 이후 그 갈등이 정렬 같으면은 거기서 샤오미 선물하면은 자기 그 아이폰 꺼내서 전화할 수 있어요. 네, 뭐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제 엄청난 신뢰가 쌓여 있구나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랑 중국이랑 정상회담 이후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뭘 주고받았냐? 이제부터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랑 중국 얘기 할 거야? 하면 에이펙을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뭐 다 좋습니다. 뭐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그 지난 한 주 에이펙을 위시한 슈퍼위크라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주요 성과들을 쭉 한번 말씀드리면 뭐 한미 협상 타결된 거는 많이 다뤘으니까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다만 그 의미가 조금 그 전에 안 다뤘던 의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우리가 3,500억 불 일시 완납을 해라라는 거를 2,000억 불로 낮추고 그렇죠. 10년 연도
1년 상한 200억 불로 해서 장기 할부를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는 직접적인 부담을 낮췄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관세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게 다 물고 물리는 문제인데 네.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지금 큰 기업들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뭐 하는 시즌이냐면 내년도 살림살이 사업계획 지금 정하는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환율 밴드랑 이런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수출 수입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 안 되면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은 이 큰 문제가 매듭을 지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관세를 부담하겠구나. 우리는 관세 부담이 없겠구나. 우리는 호재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환율도 이 정도에서 뭐 4천 예를 들어서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건 역시 젠슨 황 CEO가 와서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아예 출국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국 전부터 예고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깐부 치킨 회동을 네. 하면서도 내가 내일 이재명 대통령을 선물 줄 만나서 거다. 큰 선물을 줄 거다. 그게 뭔지 기대해라. 먼저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얘기 못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뭐야? 궁금했는데 역시 큰 선물이 맞았습니다.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이게 대박 사건입니다. 네.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 네, 일단 우리가 이 AI 관련해서 세계 3강으로 가겠다라는 게 국정 목표예요. 그리고 솔직히 AI 관련해서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다음 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6위, 8위, 심지어는 10위 밖으로 계속 밀려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이 목표는 이 삼각 쉽게 말하면 트라이앵글 3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 네. 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국민 성장 펀드도 하고 우리도 돈을 마련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갈 때 블랙락 회장을 만나가지고 만났지. AI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수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 약속을 받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레드핑크. 핑크죠.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레드핑크. AI 3강을 가기 위한 자본 문제를 한 축을 해결하고 옵니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거기에 뭘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픈 AI 샘 올트만을 만나서 맞아. 한국과 데이터 협상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사업 협력에 관해서 또 약속을 받아냅니다. 네. 돈 해결됐죠, 소프트웨어 해결됐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드웨어? 진짜로 굴릴 수 있는 그렇죠 하드웨어, 칩이 필요하죠. 그 마지막 이빨 AI를 위한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이빨 칩을 받아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26만 장 칩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게 있어야 결국 AI를 우리가 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I 세계 3강으로 가겠다는 기초적인 그라운드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드디어 완성됐구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럼 26만 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4만 장 내외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4만 장. 예, 이게 요걸 합치면 한 30만 장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세계 3강이에요. 일단은 하드웨어는 갖춰집니다. 미국, 중국은 뭐 워낙 크니까 빼고요. 나머지로 하면 이제 3강 도약의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5만 장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26만 장 중에서 삼성전자 5만 장, SK 5만 장, 그다음에 현대차 5만 장, 그다음에 네이버가 6만 장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질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네. 정부가 갖는 5만 장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라든지 내 손 안에 AI라든지 각종 공공 AI 정책을 이걸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돈이 없어서 칩을 못 사거나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수많은 산학연 협동, 학교,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부가 공공 칩을 이제 이걸로 활용하긴 하니까 어마어마한 AI 생태계가 이 정부가 확보한 칩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AI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칩으로 뭐 할 거냐면 삼성은 일단 AI 팩토리를 만들 겁니다. 삼성은 그룹 전체적으로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AI가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AI로 구동되는 AI 팩토리를 만들 만한 최고의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이. 그냥 삼성 반도체 공장도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손으로 굴리는 공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AI 팩토리에 일단 삼성이 쓰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이 로봇 관련한 사업을 또 이제 야심차게 하거든요. 네. 로보틱스 관련한 사업. 그리고 삼성이 이제 조만간에 바이오 관련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들거든요. 근데 신약 관련해서도 그 개발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으려면 AI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AI 팩토리, 로보틱스, 신약 개발, 슈퍼컴퓨터 같은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이제 생긴 거죠. 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디지털 트윈 관련한 공장을 만드는데 주로 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을 해요. 공장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AI를 넣어서 개선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시행착오 있거든요. 그래서 AI로 가상의 모델을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트윈입니다. 그게 트윈이야. 그게 트윈 제조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으로 한번 AI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럼 실패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뮬레이션상 가상적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대로 이제 공장이 AI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K는 AI 그런 툴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만들어줄게 솔루션을. SK가 그거를 납품한다고?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SK는. 물론 SK도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AI 팩토리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SK가 국내 관련해서 이런 AI 트윈 제조 역량을 만드는 모태 기업이 되겠다는 결정적인 사실은 이제 동력이 생긴 거죠. 야, 대박이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지금 원래 차는 잘 만듭니다. 현대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수출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차세대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뒤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같은 거죠. 그다음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현대가 좀 뭘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압박이 있는데요. 네.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이 칩을 통해서 이제 AI 모델을 구동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 AI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현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 1, 2, 3가 사실은 이제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실은 IT AI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좀 칩이 모자랐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몇천 장 중에서도 네이버 하나, LG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양분하고 있다 싶었는데 몇천 장밖에 안 돼요. 너무 부족해. 네이버가 AI 기업인데도 몇천 장밖에 안 갖고 있어요. 너무 부족했죠. 진짜 터무니없었네.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에 한 6만 장 정도 보급되면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AI 기업이 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자본이 있는 최고의 회사인데 왜 주가가 저거밖에 안 되지라고 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의 이 바운더리가 사실은 한반도 비즈니스예요. 5천만 명 베이스가 늘 뚜껑이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한테 뭐 큰 빚을 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떡볶이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상 준비가 됐죠? 그 장면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국 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큰 빚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제가 잘 되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GPU까지 그거 소식 듣고 갔으면 이제 큰 적이 네, 너무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진짜 자, 감사. 이쯤에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GPU 얘기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자신은 정치 이야기 나는 하지 않는다. 난 정치 모른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정치라고 딱 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GPU 문제라든지 이게 다 정치와 연결돼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영상 하나 좀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GPU 26만 장 네.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AI 관련해서 완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네, 잠자고 있었고 AI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면 그냥 면박을 당했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 다시 말해 GPU 임기 내 5만 장을 확보하겠다. 그때 5만 장이라고 했었죠. 그때 5만 장이었죠. 그거를 그렇게 조롱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네. 자, 여러분. 정치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양양자.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잤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U 구입 예산 1,00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과기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과학기술 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장밋빛 AI 청사진의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AI 강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모은 백화점식 나열 계획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치가 지금 갈라파고스화되고 있고요. 네. 국익에 매우 해가 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야말로 공해예요, 공해.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워서 사과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나경원은 또 세상에 그냥 똥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패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 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GPU, AI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 규제 개선, 노동 유연화가 여기 왜 들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친중 반미 쉐시의 외교 노선에 반기업 반자유 경제 기업 정책을 강행하면서 AI 공약을 허풍할 때부터 경고해온 바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를 외치며 전력 인프라 대책도 전혀 없지 않는가? 무슨 소리야? 뭔 소리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뒤에 그냥 톡톡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불장이다, 코스피 4천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해야 돼요. 맞아.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해야 돼요. 투표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맞아요. 김문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뭐 AI 뭐 이런 거는 마치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마치 본인은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박수